자,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400mm에 이르는 폭우가 예상돼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자, 드디어 태풍의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 현재 오마이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세력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짚어보죠. 네, 현재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 기압은 998헥토파스칼, 이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18m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시속 40km의 속도로 북상 중인 태풍 오마이스는 이 저녁 6시쯤에 이 제주 남서쪽 한 100km 떨어진 해역을 지나왔습니다. 예. 조금 뒤 밤 9시쯤에는 제주에 가장 근접을 하겠고요. 자정 네. 무렵에는 이 전남 여수 또는 경남 남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은 이 영남 내륙을 지나겠는데요. 1차적으로 이 제주를 거쳐서 오는 데다가 이 상륙 이후에는 지면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빠르게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를 변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내일 새벽 3시쯤에는 이 대구 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제주와 남해상 그리고 남해안으로는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고요. 예. 이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해안 곳곳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제주 한라산과 전남 섬 지역으로는 이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부지방도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태풍 전면에서 들어오는 열대 수증기가 이 정체 전선과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이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구름대가 집중되는 이 수도권과 그리고 충청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북상하는 이 태풍의 특징에 대해서 좀 현재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매년 북상하는 태풍마다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보다는 비를 더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좀 태풍 진로와 세력을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예. 이 태풍 진로는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기상청 모두 이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진로가 거의 일치가 돼 있고 또 지금 시간대에서는 진로가 이제 거의 벗어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세력입니다. 이 세력의 변화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오기 때문에 한라산 같은 높은 산을 만나게 되면 세력이 급변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세력 자체도 강한 편이 아닙니다. 이 태풍이 되려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한 17m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마이스가 분석되고 있는 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8m거든요. 그러니까 열대저압부보다 조금 더 강한 태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지난해 북상했던 이 바비나 마이삭보다는 세력이 강하지는 않는 태풍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경로입니다. 경로가 어쨌든 한반도를 향하고 있고 내륙에 상륙을 해서 내륙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태풍이 이제 북상하다가 뭐 세력이 좀 다소 약화하거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고 하더라도 중심에는 여전히 소용돌이가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 중심과 가까운 제주도와 남해안 쪽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태풍과 함께 가을 장마가 겹치면서 이 내륙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은 이 태풍 자체도 좀 위협적이지만 이 주변 환경과 또 상호작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의 말처럼 세력이 강하지 않아도 이게 직접 상륙을 하는 태풍이기 때문에 늘 저희가 이제 태풍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세기일까라는 그거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강한 비바람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우와 강풍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번 태풍은 이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구름 그리고 이제 이 가을 장마라 불리는 이제 정체 전선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한 경로상 이 한라산과 또 산맥을 만나면서 지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일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그리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100에서 3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도 이제 정체전선 상으로 태풍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합쳐지면서 비구름이 상당히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예. 내일까지 중부지방에서도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이 네. 태풍 경로와 가까운 제주와 남부지방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최대 초속 30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한 시속 100km 정도에 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되는 바람이면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는 상당히 위력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비도 비지만 또 바람도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상에서는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는데요.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오후 9시쯤이면 제주를 지나서 내륙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밤 9시에서 한 10시 사이가 이 남해안 지역이 만조시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태풍이 북상과 함께 만조시각까지 겹치면서 이 남해안 지역으로는 상당히 높은 파도가 일 수가 있습니다. 해안 그렇겠네요. 저지대에서는 예. 피해가 없도록,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뭐 지금 올라오는 태풍 이후에도 가을 장마 때문에 비가 계속해서 예보돼 있잖아요. 이 이후에 또 어떤 날씨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좀 한숨 돌려야 하는데 앞서 조금 전해드렸지만 태풍에 이어서 곧장 아주 강한 저기압이 내일 한반도를 또 다시 한번 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예상되는 세력이 중심 기압이 998헥토파스칼 정도 되는데 네. 내일 이 저기압이 한반도에 통과하는 시점에 예상되는 세력이 996헥토파스칼, 그러니까 태풍보다 조금 더 강한 세력으로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에 이어서 이 태풍급 저기압이 다시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가 된 것도 이 저기압, 이 태풍과 또 다른 이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태풍과 저기압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비구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태풍과 저기압이 지나고 나면 이 빈자리를 이 북쪽에 있는 이 찬 공기들이 내려와서 이 자리를 메우게 되거든요. 네. 이 찬 공기들이 내려오게 되면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더운 공기로 대표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상공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경계에 우리나라가 놓이면서 비구름 통로가 한반도 상공에 놓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비구름 통로를 따라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들이 한반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 남해안 지역으로 150mm의 비가 내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태풍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예보가 됐는데 앞으로 또 이 비구름 통로를 따라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반이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그리고 축대 붕괴 등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풍에다 태풍급 저기압까지 오니까 뭐 저희가 느낄 때는 태풍이 연달아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 될 텐데 특히나 뭐 상습 침수 지역도 그렇고 산간 지역도 그렇고 해안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텐데 태풍 대비라는 게 사실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끝으로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되고 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지 좀 들어보죠. 네, 일단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집 주변 배수구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저지대나 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대피할 수 있는 튜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 또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미리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 태풍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이어 비구름이 지나면서 매우 많은 비가 장시간에 걸쳐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사태가 걱정인데요. 예. 특히 이 산사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집 주변에 과거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있거나 그리고 급경사지, 산비탈 등이 있다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강한 바람도 잘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바람에 파손되기 쉬운 간판 같은 야외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되겠고요. 가정에서는 이 창문이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창문의 잠금 장치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이 창문을 흔들었을 때 좀 흔들린다 싶으면 창문과 창틀 사이에 우유값이나 또 박스 그리고 신문 같은 것을 좀 끼워서 이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고정을 좀 해야 되는 네, 거군요. 고정을 시키는 게 이 창문으로 파손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태풍이 북상할 때 이제 뒤늦게 이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좀 바깥 활동을 하시다가 맞아요. 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면 이 최대한 안전한 실내에서 머무르고 또 수시로 바뀌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를 하고 또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머물면서 좀 대피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집중호우에 좀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상상황 대처법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대비하셔서 큰 피해 없게 잘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태풍 상황과 관련해서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